자유한국당은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과 친한 손의원이라 더 의심이 간다면서 공세를 펴고 있는데 청와대는 좀 지킬 건 지켜달라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징계 유보를 한 것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사과까지 요구하고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손혜원 의원이 여고 동창이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초현실적인 상상력이다. 지켜야 할 예의와 선이 있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발끈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손 의원이 셀프 면죄부를 주고 또 민주당이 징계 유보한 것 보면은 정말 힘이 센 거 아니냐. 진상 규명해야 된다라고 하냈는데요. 손 의원은 자 그러면 내가 의원직 전 재산 걸겠는데 나경원 대표도 걸어라. 뭘 걸 거냐. 이건 뭐 좀 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권유로 정치 입문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조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는 최고 권력과 가까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면서 역시 의혹에 눈길을 던지고 있는데요. 자, 이 정쟁으로 번지는 손혜원 의원의 의혹 과연 어떻게 번질 것인지 또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어떤 투기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사실관계들을 저희들이 쭉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투기를 목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한 건 아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아주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것이 당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평범한 초선 의원의 영향력을 훨씬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제 초권력형 비리가 의심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청와대가 매우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아할 따름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원내 수석 부대표를 면하는 그런 징계를 했고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셀프 면죄부를 주는 여당의 결정에 대해서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그냥 여당의 단순한 초선 의원이 아닌 거 잘 아실 겁니다. 손혜원 의원은 이 김정숙 여사와 절친으로서 이렇게 여당에 입당하고 도와드리게 되었다고 그 당시에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권력형 비리라는 표현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이 두 의원의 사건 이거를 송혜교가 아니라 김혜교 스캔들이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싶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이런 오만 방자한 짓을 하고 국민들을 농락하고 화나게 하시는 이것은 김정숙 여사를 믿고 이렇게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이고 해는 아시다시피 손혜원 의원의 해자이고 교는 서영교 의원의 교입니다. 김혜교 스캔들이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 보여준다고 봅니다. 예, 최경철 의원께 한번 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들이 쭉 얘기를 해보겠지만 일단 지금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 건물 산 것에 김정숙 여사까지 끌어들이는 것 조금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가 그렇게 의아해하는 국민들이 좀 많은 것 같고 또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는 나경원 의원한테 당신도 재산이나 목숨 걸어라 하는 것도 이건 좀 오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제 김의겸 대변인이 묻지도 않았는데 그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연결고리를 달아서 야당이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청와대 브리핑을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야당이 진도를 나가는 거는 뭐 정치
인으로서 맞는데 예. 진도를 나가도 너무 나갔다. 어제 김정숙 여사를 끌어들인 것은 사실 뭐 김정숙 여사가 목포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김정숙 여사를 끌고 들어가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지금으로서는 진도를 너무 뺀 것이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화력을 집중하고 실탄을 쌓아야 하는 것은 과연 이 목포의 사업이 어떻게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됐고 문화재청으로부터 어떻게 문화의 거리로 지정이 됐는지 이 연결 메커니즘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예. 이것을 찾아내고 나서 그러면 이 손혜원 의원이 이렇게 초선 의원이 힘센 의원이구나. 이것을 밝혀낸다면 예. 그러면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이 연결고리를 또 자유한국당이 밝혀내야죠. 그런데 지금 그 연결고리를 별로 밝혀내지 못한 상황에서 바로 김 여사를 끌어들이기에는 너무 진도가 나갔다. 결국 예. 역풍을 맞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차근차근 나가야 한다. 한국당이 지금까지 야당으로서 공격에 선봉에 서야 하지만 너무 빨리 나가면 결국에는 제대로 된 진실을 캐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끝나버린다. 야당으로서 조금씩 밝혀나가는 그런 실력 발휘가 필요할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태근 의원도 그래서 오조준이라고 쓰신 겁니까?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정치권에서 좀 나쁜 것을 상징할 때 연예인들 이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 저게 송혜교 씨를 연상해가지고 김매걸 하는데 송혜교 씨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지지율 떨어진 데가 이영자라고 그러고 옛날에 또 민주당이 이제 MB 정권에 대해서 고소영 정권이라고 그러고 고소영 씨가 무슨 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캠코더 이런 건 좋다 이거예요. 뭐 캠프, 코드, 민주당 이거 좋다 이거예요. 연예인 사랑이 좀 있으시네요. 아니 그분들의 인격권을 존중해가지고 내 이름 써도 좋다 그러면 좋다 아니, 이거예요. 문화재 사랑도 있고.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예. 싶은 것은 여전히 민주당은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이 내로남불 경향이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적 눈높이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봐야 되는데 예. 그 서영교 의원 건도 제가 보기에 그 상태로 끝나지 않을 게 분명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 한국당이에요, 한국당. 제가 보기에 이번에도 사실은 오조준이고 헛발질일 가능성이 가장 큰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2017년 4월 달에 소위 도시재생 사업이 공약으로 발표됐기 때문에 이런 것과의 연관성을 정확히 밝히고 난 다음에 청와대를 공격한다면 모를까. 동창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당에 입당할 때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바로 청와대를 공격하면 국민들 보기에도 저거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손학규 대표 얘기하시는 거 보세요.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이 계속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여기까지는 적절한 얘기인 거예요. 예. 그래서 좀 한국당도 좀 정신 좀 차려야 왜 돼요. 그럴까요, 요즘 자유한국당이? 근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 사실 연말부터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19%까지 갔다가 예. 계속 3주째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호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계속 실정을 할 거다라는 전제하에서 너무 안이하게 지금 예.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유한국당이 왜 그러는지 윤기찬 대변인께 물어보고 싶은데 너무 이쪽만 계속 물어보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차지원 교수 지금 예. 이런 공방 어떻게 지켜보십니까? 뭐 저도 정태근 전 의원님의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뭐 약간 저는 한자 사자성어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예. 민주당의 태도는 말 그대로 춘풍추상. 뭐 지난해 그러니까 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각 비서관실에 내려준 액자에 담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을 대할 때는 그러니까 봄바람처럼 대할 춘풍이죠. 예, 춘풍이 한글이 푸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대하지만 예. 자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가을의 서리발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이야기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일종의 내로남불 처신을 하고 있다. 사실은 뭐 앞서도 우리 박원석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최소한 그 지금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상임위 교체 정도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작년 가을에 이 신용원 의원입니까? 과천에 뭐 지금 택지개발 정보 이거 유출했다 이래가지고 예. 국토교통위에서 한노위로 바꿨거든요. 그 사안보다 저는 결코 적지 않은 이런 정치적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사안인데 너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잣대를 너무 낮게 설정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예. 들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제가 견문발금이라는 말을 예. 썼는데요. 지금 모기를 보고 칼을 빼든다는 소리거든요. 문이 모기라는 그렇죠. 뜻이죠. 그러니까 모기 잡으려고 칼을 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소 잡는데 그러니까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거와 똑같은 파리 보고 것이라는 대포 거죠. 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정치적인
공시의 호기를 맞이했다고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예. 이럴수록 좀 그러니까 스스로 좀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정치 과잉이 되면 예. 자신들의 주장 스스로를 가리고 오히려 자신들의 우신의 폭을 좁히고 발목을 잡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왜 이렇게 그러면 지금 그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오버할까? 예. 저는 아무래도 지금 새로 원내 리더를 지금 앉아 떠오른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정치적인 성과를 내야 되겠다는 나름 일종의 초조감 이런 것들을 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럴수록 뭐 그러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조금은 좀 톤다운하면서 이 상황을 조금 그렇게 조금 이렇게 예. 돌아보면서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우리 차재원 교수 문자 속에 깊으시니까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저한테 내시는 겁니까? 예. 아, 예. 춘풍추상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춘풍추상 반대말. 예. 내로남불입니다. 아, 내로남불. 나도 저 여우 소리 나올 줄 알았어요. 아까 화면에 보니까 윤기찬 대변인 보이던데 자유한국당 예. 오버하는 거 맞습니까? 저는 못 봤는데. 예. 그래서 뭐 표현이 적절한지는 좀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그 표현하고 싶었던 그 취지는 손혜원 의원이 초선 의원 치고는 너무 세다. 예. 예, 그 이유가 이제 그 이 사건도 있고요. 그 전에 설화 사건도 몇 번 또 있었고, 그다음에 중앙박물관의 나전칠 기장인의 딸을 뭐 학예사로 점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런 의혹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부친께서는 7번째, 6번까지는 유공자 등록에 떨어졌는데 7번째 됐는데 그 시기가 또 국회의원이 되시고 여당이 된 이후에 됐고 50여 명의 저 수상자 중에 유일하게 또 2명을 대통령께서 친히 또 이렇게 수상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 또 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볼 때 예. 초선 의원의 어떤 대우가 아니다. 그런 차원에 대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저런 표현이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점잖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요. 요즘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저희들 현장에서 취재할 때는 원내대표,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뭐 원내 총무였는데 인터뷰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대변이냐고 그러는데 요즘에 대변인 얼굴보다 거의 원내대표가 계속 나오는데 거의 왜 그래요? 직접 브리프를 하시니까 네, 일 안 시킵니까? 뭐 글쎄요. 이게 뭐 미디어 시대다 보니까 유능한 그렇죠? 인재를 활용할 방법이 좀 떨어지는 능력이 떨어지는. 그러게요. 인물도 좋고 말씀도 잘하시고 항상 보면 합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박원석 의원께서는 네. 예. 그 앞서도 제가 이제 민주당의 어제 그 의사결정은 매우 아쉽다. 근데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란이나 고민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제가 요즘 이렇게 민주당에 이런 정치적 논란이 되는 사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보면 국민 여론 전체를 살피거나 지지층의 여론을 넓게 살핀다기보다는 핵심 지지층의 여론 예. 그리고 당 밖에 있는 이른바 빅마우스들이 있습니다. SNS나 혹은 뭐 팟캐스트 이런 데를 중심으로 그런 쪽의 여론에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냉정하게 보면 어떤 뭐 수위 높은 징계나 이런 문제는 법적인 판단 결과가 나온 다음에 취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우리 차재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있었던 그 개발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즉각적인 그 상임위 교체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는데 이것도 국민들이 갖는 의혹의 수준은 그에 못지 않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문화관광이 간사라는 직책이 물론 이제 그것도 국회직이긴 합니다만 그게 무슨 어마어마한 벼슬이 아니에요. 때문에 그거는 교체해서 지금 이해충돌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논란을 빨리 진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결정을 못 내리는 이유가 예. 아마도 의사결정에 있어서 국민 여론을 좀 넓게 못 살피는 이런 데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점이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자유한국당은 앞서서도 뭐 여러분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요즘에 자유한국당이 이 정치적 사안을 대하는 입장을 보면 기승전 청와대고 기승전 대통령입니다. 예. 근데 지난 12월 31일 날 우리가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김태우 논란으로 민정수석을 출석시켰는데 결국에는 그 결과는 조국 수석의 완승이고 자유한국당의 완패였다. 이런 평가를 거의 모든 국민들이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새로 원내대표가 돼서 뭔가 성과를 내려는 마음도 이해하고 또 이제 좀 강경한 입장에서 이 전국을 운영하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뭐 전략이나 전술이 좀 치밀해야 되는데 예. 이 기승전 청와대 기승전 문재인으로 나간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공감대가 크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사안에 따라 다른 건데 모든 사안을
기승전 청와대, 기승전 문재인, 예. 거기다 덧붙여서 기승전 특검, 기승전 뭐 국정조사. 이게 너무 단순화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고 별다른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질적 문제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근택 부대변인,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좀 오버하고 있다, 너무 나간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또 그걸 잘 대처하는 것 같지도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자살골을 넣는데 오히려 자기 수비수가 가서 발로 걷어차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 뭐 그렇긴 한데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길게는 안 하겠는데요. 지금 윤기찬 대변인님이 유공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그 전에 왜 안 해줬나 궁금해요. 이게 처음 넣은 게 아니고 대여섯 번 넣었거든요. 예. 사실은 그 전에 해줬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예. 그리고 왜 참석했냐 그러는데 그 생존자 부인 중에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이에요. 예. 그럼 당연히 생존자 원래 유공자 선정 쉽지 않아요. 쉽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뭐 그 전에 선정 과정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손혜원 의원이 왜 뭐 김정수 여사의 부인이니까 해줬지 않냐. 사실은 이분 저러고 보기에는 국회의원 안 해도 지금 여기 지금 더불어민주당 요게 사실은 어쨌든 보면 이분의 작품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참이슬, 힐스테이트, 처음처럼 이분이 이제 브랜드한 거거든요. 예. 어찌 보면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이런 네이밍 굉장히 전문가예요. 우리가 당명 만들 때에도 처음에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뭐 평화, 통일 무슨 뭐 이렇게 좀 예. 그런 거 익숙했는데 처음에는 좀 긴가민가 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 입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 당명 하나로도 이 손혜원 의원님의 역할은 충분히 그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정치를 안 하셔도 이게 가만히 계시던 분이 아니고 대학 교수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일도 하시던 분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뭐 그 친구기 때문에 국회의원 했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유공자 선정도 저 그런 사연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한마디 들으셨나요? 뭐 이제 유공자로 선정된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특정 활동을 이유로 선정이 안 되셔 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 특정 활동을 선정 기준에서 이제 배제했기 때문에 선정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평가의 문제가 아니고 그 기준이 바뀐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언론을 찾아보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도 격가지 중에 격가지니까 이 정도 하시죠.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